반갑습니다. 2024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방안에 대해 강의할 울산 강남고등학교 교사 김상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로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세 번째로 나에게 맞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전형의 종류는 다들 알고 계시죠? 크게 보면 수시전형으로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이 있고 정시로 보면 수능전형이 있습니다. 이때 유의해야 될 점은 저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해서 교과만 다 보는 것은 아니고 일부 대학일 경우 소류평가 및 수능 최저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도 학생부가 주된 전형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일부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면접이 다수 대학에서 생겼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술 전형 역시 논술 역량 외에도 수능 최저를 보는 경우가 있고 수능 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부 대학에서 교과 역량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 네 가지 전형은 저것이 중심이 되는 전형이지 이것으로만 평가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엇인지 제가 6하 원칙에 따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언제 하는 거냐면 대입 수시전형에서 하고 어디서 하냐면 지원대학에서, 그리고 누가 평가하냐면 입학사정관이 평가합니다.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면 주로 그 대학에 있는 위촉 교수님들 그리고 전임사정관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평가하냐면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학교생활기록부 외에 고교 교육 과정도 제공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교육 과정도 평가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일부 대학의 경우 면접도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 물으면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라고 해서 아무래도 좀 절대적인 수치를 갖고 평가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라고 해서 객관적 데이터 말고도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주어집니다. 최근 몇 개 대학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주로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과 학과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고교 교육 정상화라던가 대학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전형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입 수시전형에서 쓰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것이 학생부 작성 기준일입니다. 재학생, 현재 고3 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입학 때부터 고3 8월 31일까지가 학생부 수시전형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단지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지만 학교 생활은 8월 30일이 기준일이니까 이때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학생들 중에 약간 착각을 해서 수시전형에서 3학 1학기까지 반영된다고 하더라. 이래서 8월 달에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체능 학생이라던가 이런 학생들 중에 일부는 2학기가 돼서 그냥 1학기까지 들어간다 하니까 미인정 결석을 한다던가 좀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수시전형은 8월 3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31일까지 만약 미인적 결석을 했다면 이것은 대입에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혹시 학생들 중에 이 점을 착각하고 있는 학생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바로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해당 대학에 갈 수도 있겠지만 졸업하고 나서 다시 갈 수도 있겠죠. 이때는 고등학교 3학년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곧 3학년 2학기까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가르치다 보면 그해 연도에 모든 입시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1학기까지만 딱 관리하시고 2학기부터는 3학년 2학기부터는 학교 생활이라던가 학생부를 좀 소홀히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이름 모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올해 당해 연도 같으면 8월 31일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마지막 졸업할 때까지 학생부에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원대학 어디서 보느냐. 자, 제가 몇 개 대학들을 뽑아 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경희대, 서강대, 한국외대인데 그 대학에서마다 어떻게 보는 평가 요소가 다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 같으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요거를 30, 30, 20, 20 하지만 서강대 같은 경우는 따로 전공 적합성 부분을 빼내지 않고 한국외대는 면접평가 소련 같은 경우도 각자 역량별로 비율이 다르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대학별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떤 비율로 보는지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평가하는가? 교수와 입학사정관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과연 공정한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작년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같은 경영대학 경영학부와 회계학과가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영 주요 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에서 요구한 인재상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곧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이긴 하나 나름 평가 기준을 가진 공정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요소를 보시더라도 학업 성취 및 전공 적합성이 35%, 인성이 30%, 잠재 역량이 35%라고 되어 있는데 학업 성취 및 전공 적합성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 역량이 과연 무엇인가 보면 역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와 입학사정관님이 평가하지만 자기 멋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평가하는가? 당연히 가장 중요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겠죠. 자, 학교생활기록부가 해마다 조금씩 반영된 항목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고3 학생들과 졸업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교과 활동은 뭐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영재 발명 대입 미반영입니다만 이거는 거의 한 학생이 없다고 보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차이가 나죠.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 단체명을 기재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RCY라던가 4H가 가능했습니다만 현재 고3 학생부터는 청소년 단체 활동이 아예 학생부에 미기재됩니다. 그리고 자율활동을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포함시킬 수 있었으나 올해는 자율동아리, 정확히는 자율동아리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특기상 미기재였습니다. 요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봉사 특기상이 기록이 됐습니다만 작년부터 미기재였고 교내외 봉사가 모두 가능했지만 현재 고3부터는 교내 봉사만 반영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개인, 흔히 말하는 밖에서 학교 밖에서 하는 봉사는 대입에서 미반영되게 됩니다. 수상 경력도 큰 차이가 납니다. 몇 년 전에는 여러 수상 경력을 다 쓸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학기당 한 건씩 제한하고 있다가 아예 고3 현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상이 미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독서 활동 역시 작년까지는 도서명과 저자 기록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종합의견, 자율활동, 진로활동은 아무래도 좀 비슷한 경향을 가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미기재와 미반영이 좀 다르다는 거죠. 미기재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생활기록부에 쓰지 않는다는 것이고, 미반영 같은 경우에 대입에 그 부분이 전송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하지 말라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하는 건 좋은데 대입에는 반영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점점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많이 또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보면 종합의견란하고 교과활동입니다. 따라서 봉사활동을 특기상을 못 쓴다 또는 독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교과활동과 종합의견에 녹이는 게 좋은 학생부가 되는 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평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요 5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란 것을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입시를 알고 있던 사람이나 예전에 입시를 겪었던 사람은 이것보다는 왼쪽 편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거를 다시 3개로 축소했습니다. 이 3가지 축소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 앞에 왼쪽 편은 요소별 평가라면 오른쪽은 역량이라고 해서 과연 이 학생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또한 전공 적합성을 예전에 많이 강조했는데 사실 고등학교에서 해당 대학의 전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로 역량으로 바꿨습니다. 또 고교학점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점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에 자유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대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친구가 공과대학을 간다, 기계공학과를 간다. 그럼 예전 같으면 조금 그거를 해당 고등학교에서 주는 교육과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기계공학과를 간다면 과학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까요? 뭐 여러 과목 있겠지만 물리원 정도는 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물리원을 했다면 좀 더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물리2 정도까지도. 반면에 어떤 학생은 아예 물리원과 물리2를 이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학생부 종합평가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안 들은 학생이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명문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과 발전 가능성은 좀 추상적이라서 이거를 공동체 역량으로 같이 넣어서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그 대학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학업 역량을 다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성취도면 우리 흔히 말하는 내신 등급이죠. 성취 수준. 이것을 어떻게 본다라는 건데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보면요. 국영수가 중요하다 또는 국영수 사회과학이 중요하다 해서 이 과목만 하고 좀 아무래도 그 외의 과목도 소홀히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에서는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이런 것도 본다는 거죠. 신과 평균 3등급 대인데 뭐 예를 들어 일본은 7등급 받았다. 이러면 이런 부분에서 감점될 요소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평균 등급을 생각하긴 하지만 학기별 학년별 과연 성적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으면 예를 들어 그 대학에 결과적으로 컷이 3.0이었다면 뭐 3.01인 친구는 결과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 학업 성취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중요 교과 성적 그리고 성적에 소홀히 한 과목이 있나 없나 그리고 1학년보다는 아무래도 3학년 성적이 더 좋다면 이런 면에서 앞에 교과전형과 다르게 다양한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업 태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 등급, 성취 수준이 절대적이지만 우리 학생부를 보면 성취 수준 밑에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거기에 줄글로 쭉 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정관님들이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 과연 이 활동을 왜 했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도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강조하는 지점 중 하나가 자기 주도성입니다.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부에 녹여낸다면 학업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완벽한 학습보다는 그 과정에서 어떤 태도와 열정을 보였는가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탐구력 부분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하는데 아까 자기 주도성 말씀드렸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확장 노력했는가. 간학문 또는 융합이라는 얘기도 쓰는데 국어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사회 시간에 활용한다던가 또는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2, 3학년 때 활용하고 확장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대학 측에서는 매우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했다면 그런 내용들이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의와 지적 관심 그대로 선생님이나 교과에 주어진 걸 그대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노력하고 호기심을 보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로 역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자, 요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에랑 굉장히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했나? 제가 초반부에 설명했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여러분 개인의 학생부도 당연히 제공되지만 해당 고등학교에서 나와 있는 교육 과정도 같이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과정상 개설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선택 안 한 것은 결과적으로 학생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과목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기가 전공을 선택할 건데 꼭 필요한 과목을 안 공부했다면 그 학생이 언제 공부하겠다는 거냐 이러면서 이 부분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고의 경우 모든 과목을 다 개설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심화된 과목들은. 그래서 만약 개설이 안 됐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공동교육 과정이던가 온라인 이수 또는 소인수 과목 등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일부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가산점 형태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같으면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공동교육과정 이수가 됩니다. 학기당 최대 2과목이죠. 마지막까지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면 제 생각에는 3학년 2학기까지 최대한 추가적인 과목들을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과목들은 등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패스, 언패스 또는 절대평가 A, B, C, D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만큼 다른 학생 대비해서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택 과목 위계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어 물리 1을 듣지 않은 친구가 물리 2를 들었다는 것은 위계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2학년, 3학년 선택 때 선택 과목 위계까지 생각하면서 같이 하시면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라고 하면 앞에 울산대에서 보았듯이 울산대 경영학과에는 무슨 과목을 강조한다, 회계학과는 무슨 과목을 강조한다 이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이게 교과 전형과 차이점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단순 등급을 보지만 여기서는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내가 등급은 결과적으로 좀 나쁘게 나왔지만 과연 수강자 수가 얼마인가?
아무래도 수강자 수가 많은 것보다 적은 과목이 등급이나 또는 성취도를 받기 어렵죠. 또는 A를 받았는데 그 과목의 A 비율이 얼만가. 내가 그 과목에서 전공상 중요한 과목인데 B밖에 못 받았다. 근데 A 비율이 뭐 몇 퍼센트 안 된다. 아주 적은 비율이다. 그럼 B라고 해도 충분히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또한 동일 교과내 일반 선택 과목 대비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도 평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 교과 수학이라고 가정하면 미적분의 과목에서 내가 뭐 3등급을 받았다. 진로 선택 과목인 기하에서는 어느 정도 성취 수준을 보이는가 이런 것도 같이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부분 보시면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 것을 봅니다. 내가 꼭 그 진로와 직접적 연계성은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진다면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공에 대한 관심도 아무래도 예전과 대입에서 달라진 내용 중에 학생부의 진로 희망사항이라고 해서 예전 입시 같으면 뭐 경영계열, CEO 이렇게 희망하는 분야를 적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과연 CEO를 바라본다, 기계공학을 바라본다 이런 것들이 과세특이라던가 또는 종합의견 또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런 창체 등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학생부를 꾸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동체 역량은 앞에서 말한 인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대학별로 이 부분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정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장이나 종교회장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스펙보다는 그 과정에 집중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가? 크게 보면 단계별로 선발할 수 있고 일괄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이라고 하면 1단계, 2단계에서 대표적인 게 학생부 100%를 1단계,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플러스 면접을 해서 최종 선발하는 거죠. 자, A대학 A과가 모집 정원이 10명이고 1단계가 4배수라고 하면 학생부로 보았을 때 40명까지 학생부가 40명 안에 들어간다면 학생부를 1단계를 하고요. 그리고 그 40명의 아이들을 1단계 점수 플러스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는 것입니다. 일괄 합사는 다시 두 가지 형으로 쪼갤 수 있는데요. 그냥 서류 100으로, 학생부 100으로 선발해 보는 전형도 있고요. 처음부터 1단계에서 몇 배수를 거르지 않고 다 면접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 면접을 본다고 하면 면접이 과연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다시 학생부 기반 면접,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학생부 기반 면접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고요. 학생부 내용을 바탕으로 사정관님들이 학생부 내용을 질문하는 것이죠. 따라서 면접이 있다면 학생부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부에 약간 과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안 했는데 전 기억 안 납니다. 이러면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부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부를 앞으로 이제 기재할 게 있다면 지나친 과장이나 허위는 결과적으로 면접 전형에서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한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제시문을 주고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구술평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있는 경우는 그 대학의 기출 문제라던가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의 자료를 보면서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학생부 종합을 하는가?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올 2월 17일 날 보도된 뉴스 기사고요.
제목은 정시 출신이 대학 성적 꼴찌 1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교과로 가든 종합으로 가든 수능으로 가든 입학은 같이 합니다. 과연 그러면 입학하고 나서 대학교 성적이라던가 꾸준한 생활 만족도 그리고 계속 끝까지 졸업할 수 있냐 이런 비율로 보았을 때 가장 좋은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죠. 교과와 정시 전형은 생각보다 그 학과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 안 하고 하는 학생이 많고 성적 순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족도 이런 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는 것 곧 입학도 좋겠지만 입학 후에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습니다. 작년까지 점점 줄고 일부 대학에서 존재했죠. 이제 아예 자기소개서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자기소개서가 사라졌다는 건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블라인드 서류 평가가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고교 정보, 개인 정보 등은 학생부에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음, 자기소개서가 폐지됨에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 학생을 직접 볼 수 있는 경우는 면접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면접을 학생부 종합에서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접을 모든 지원자를 다 보긴 힘드니까 단계형으로 해서 1차에서 서류를 갖고 몇 %까지만 보겠다, 몇 배수까지만 보겠다라고 걸러주는 걸 많이 하는 단계형 전형을 최근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배수까지 보겠다면 학생 전체 지원자 중에 3배수만 면접을 보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많은 면접 방식은 제가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했죠. 서류 기반 면접은 결과적으로 학생부가 얼마나 진짜가 거짓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나, 성장을 변한 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제시문 기반 면접을 실시합니다. 고대 일반의 교과 우수나 학업 우수, 연세대의 활동수, 서울교대 교직 인성 우수자, 서울대 일반 전형들이 대표적인 제시문 기반 면접 대학들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입시에서 과연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정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교과 전형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종합 전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강조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 어느 전형을 많이 보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보다시피 서울권에서는 종합 전형이 교과 전형에 비해서 2배나 많습니다. 2배 이상 많죠, 정확히는. 따라서 서울권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종합 전형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비수도권은 그러면 교과 전형이 압도적인데 그럼 교과 전형 넣지 하겠지만 여러분이 자기가 가진 성적보다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좋아하는 학과를 가고 싶다면 상향 지원을 해야 됩니다. 내신 등급이 결과적으로 3화 1학기까지 해서 나와버린 이상은 그런 대학을 넣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종합적으로 평가하니까 수시 상향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 또는 수능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퍼센테이지로 해본 겁니다. 자, 서울 지역 무려 56.6%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봅니다. 울산 89.7, 부산 34, 경남 21.6.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시면요. 미적용이 훨씬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을 잘하면 좋겠지만 혹시 수능이 좀 약하다 그러면 교과전형보다는 종합전형을 노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는 사실 앞에서 보았듯이 서울권에서 많은 대학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학어부 수형 같은 경우는 국수영탐 합 8등급입니다. 굉장히 높은 등급이죠. 그럼 교과전은 어떠냐? 교과전은 이거 이상이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이 만약 수능 최저가 있다. 그러면 교과전형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수능 최저가 이거보다 높거나 같을 겁니다. 따라서 내가 교과 성적도 좋고 그리고 수능 최저도 괜찮고 학생부 종합이 된다면 이런 대학에 넣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되지 않으면 그냥 지원했지만 사실 다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3배수를 뽑으려고 했는데 만약 수능 최저 기준이 통과한 애가 2배수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얘들 갖고 입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학생부 종합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수능을 어느 정도 하는 친구 같으면 이런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영남 지역의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진주교대, 부산대, 한국외항대, 창원대, 경북대, 포항공과대학 이런 곳들이 있고 특이한 거는 부산대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수능 최저를 많은 과에서 걸었습니다만 올해는 많이 약해진 편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부산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라던가 내신 성적이 조금 더 상향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보다가 자기가 희망한 대학이 있으면 잠시 멈춰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한 이 자료는 제가 대학에서 작년에 발표한 시행 기준을 갖고 만든 것입니다. 최종 모집 요강은 5월달, 6월달에 나오니까 혹시 모르니까 5월, 6월 요강이 나오면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쪼개면 일괄과 단계 전형으로 쪼갠다고 했죠. 일괄 합산을 보는 대학들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일괄 전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화여대 미래인재 같은 경우는요. 일괄로 뽑습니다만 수능 최저 걸려 있으니까 수능 최저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일단 떨어지고 남은 학생들을 갖고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류형 면접형 보시면 이게 구분이 잘 되는 학교가 있고요. 잘 구분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학교들 제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서울권의 서류형과 면접형이라고 해놓은 건 단계 전형을 말합니다.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자, 서류형에서 서울시립대는 학생부 종합 1은 단계 전형, 그리고 서류만 보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2입니다. 성신여대, 중앙대,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지어져 있고 이름만 봐서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죠. 많은 학생들이 중앙대 하면 예전에 다빈치가 되게 유명한 전형이었는데 이걸 이제 CAU 전형으로 바꿔서 CAU 탐구형은 서류 100%, 그리고 CAU 융합형 인재는 서류를 보고 단계로 면접을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명지대,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한국외대는 이름에서 딱 보면 이게 서류구나, 면접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실컷 지원을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전형을 보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수시 요강이 나오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남 지역에 구분이 어려운 대학만 뽑아봤습니다. 고신대, 동아대, 부산가톨릭대, 태국가톨릭대. 이름들이 조금 학교생활 우수자가 더 무슨 전형이냐. 동아대 같은 경우는 이게 서류 100% 전형이고 잠재능력 우수자 같은 경우는 단계 전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입니다. 대학별로 딱 보시면 알겠지만 보는 평가 요소도 다르고요.
비율도 차이가 납니다. 이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잠시 역시 멈춰서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권 두 번째 대학입니다. 역시 한번 자기가 희망한 대학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 어떤 비율로 보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울산, 부산 지역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울산, 부산 지역 역시 어떤 비율로 보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장 이제 나에게 맞는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그리고 2024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과연 나한테는 어떤 대학에 또는 어떤 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맞는가,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강의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제가 빨리빨리 넘어갔고 사실은 모든 대학을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작년에 한눈에 보는 2024 대입전형 깔끔 정리라는 자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것이 교실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어떻게 찾나 하는 친구들은 이 방법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들어가셔서요. 대입정보, 대입자료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2024 대입전형 깔끔 정리를 다운받아서 집에서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전체적인 자료를 모아놓은 게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낸 2024학년도 대입정보 119라는 책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참고하셔서 수시 모집 요강 나오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보는지를 한꺼번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사실 대학의 시행계획을 살펴봐야 됩니다. 대입 시행계획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데 사실 약간 홈페이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돼서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대학을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검색 엔진에 땡땡대학 입학이라고 치시고요. 그럼 입학 정보 가시면 자료실이나 공지사항에 많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경희대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 시행계획이 되게 중요한 책자고 작년 5월에 나왔을 건데 여기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경희대를 제가 들고 온 건 경희대가 그전 입학과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자, 경희대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요. 예전과는 다르게 교과 종합평가 성적을 정확한 비율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교과 종합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 종합 성적을 어떻게 본다는 얘기인지 보시면 다양한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보시면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수시 모집 요강까지는 그 대학에서 공개하는 거의 유일한 자료자,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오르네상스 전형,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단계 전형이고요. 1단계 300% 내외라고 했으니까 모집 정원이 30명이면 90등 안에 들어가면 1단계를 통과한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떻게 보느냐. 서류평가라는 게 1단계 점수고요. 30%는 면접을 볼 것이다. 그러면 과연 서류평가는 어떤 식으로 보는가. 이게 다 시행계획에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대학이 있다면 당연히 시행계획을 살펴보는 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그냥 처음부터 모아놓은 게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역시 검색 엔진에 그 대학 입학을 치시고요. 수시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입학 정보 부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실이나 공지사항을 보시면 부산대 걸 제가 들고 왔습니다. 부산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는 게 검색이 되고요. 올해 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작년 게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시면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학업 역량을 부산대에서 어떻게 보는 건지가 설명이 다 되어 있고요. 평가 자료라고 하면
이게 학생부의 어디 부분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확실히 희망하는 대학이 생겨 있다면 시행계획뿐만 아니라 가이드북까지 살펴본다면 좀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이것저것 어렵고 대학도 너무 많고 그럼 어느 게 나한테 맞는 대학인가? 제가 가장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어디가 대입종합 포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검색 엔진에 어디가를 치시거나요. 대입정보 포털을 치시면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연계됩니다. 여기 가셔서 대입정보센터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대학별 입시 정보 누르면 거기에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라는 게 뜹니다. 이것은 각 대학의 전형평가 기준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명을 치시면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 여러 개 뜹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건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누르고요. 일단 서류평가를 통과해야 그다음 면접을 보니까 서류평가를 하면 그 대학에서 어떻게 보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는 거야 하면 그 밑에 보시면 면접도 나와 있습니다. 면접 평가 요소가 있으니까 과연 내가 여기에 해당된 학생인가를 보고 학생부 종합전을 넣는 거죠. 제가 상담하다 보면 좀 황당한 게 중앙대 예전 같으면 다빈치 전형, 경희대 레오르네상스 전형 둘 다 학생들이 매우 선호하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추구한 평가 요소가 다르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성적 이러니까 그 대학 넣어야지. 그렇게 넣어버리게 되면 합격 불합격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이 서류 평가 요소를 보고 내가 학생부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지 예측한 뒤에 좀 더 높게 나오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보시면 한 2개 대학 정도 비교해 보겠다. 앞에 말한 경희대와 중앙대를 비교하겠다. 저는 뭐 어떻게 볼 거냐면 경북대와 부산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럼 경북대와 부산대를 비교 대학명에 치시게 되면요. 이 두 가지의 서류 평가 기준을 같이 보여줍니다. 내가 경북대, 부산대를 희망하는데 둘 중에 어느 대학 합격 가능성이 높을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보시면 좀 더 제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 부산대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과연 인성을 어떻게 보는가 보시면 인성을 보는 요소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북대 부분이고요. 왼쪽은 경북대고 오른쪽은 부산대 부분입니다. 부산대 인성은 사회 역량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각 대학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요소가 다릅니다. 따라서 나의 학생부가 어느 대학에 맞는지 보고 넣으셔야 되죠. 솔직히 학생부에 인성이 나쁘다고 적혀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인성 중에 또는 발전 가능성 중에 어느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나한테 적합한 대학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맞춤 대학을 찾기 위해서는요. 어디가를 활용하던가요. 또는 어디가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를 시킨 뒤에 시행계를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을 통해서 진짜 나한테 맞는가를 판단해 보신 뒤에 9월달 수시원서에 지원대 넣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4 학생부 종합 전형 대비를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항목이 많이 축소됐죠. 내용도 축소됐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과 활동입니다. 이미 독서는 별도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독서를 했다면 교과 활동 내용에 넣으시면 되겠죠. 또한 교과 활동에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수행평가 내용을 많이 반영하고요. 활동을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필평가를 잘 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수업 중 활동이나 수행평가를 많이 보는 게 교과 활동을 좀 더 돋보이게 만드는 길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 과목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학업 역량에 지금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냥 내신 성적을 위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가시면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학과가 있다면 그 학과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려고 했고요. 해야 되고요. 이민아님 해버렸다.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아까 공동교육과정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걸 통해서
만회하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면접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부를 당연히 숙지하셔야 되고요. 만약 재시문 면접이라면 재시문 면접은 단기 완성이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의 재시문 문제를 풀어보고 나한테 적합한 할 수 있는 대학을 찾은 뒤에 미리 연습을 해 두셔야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죠. 나에게 맞는 대학. 모든 대학을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한테 가장 적합한 대학을 어디가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등등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김상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